친정은 왜 이렇게 초라하니? 신라호텔 한식당 별실 상견례 자리에서 떨어진 차가운 한마디. 지은의 손이 떨리고 찻잔을 든 선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르신, 남의 친정 보고 초라하다는 말. 그거 빚이지요. 75세 김선자, 20년 전 IMF 시절의 약정서 한 장으로 세상의 모든 체면과 격을 뒤바꾸려 합니다.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5시 서울 동네 재래시장의 골목길에는 이른 아침 특유의 물레가 가득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이었지만 이미 상인들의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시장 한쪽에서는 생선 손질하는 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야채를 정리하는 소리가 어우러져 특유의 시장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선자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채소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사람답게 능숙하게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살펴보며 가격을 따져보고 있었어요. 배추의 뿌리부터 잎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선자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매상 아저씨와의 흥정이 시작되자 선자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저씨, 이 배추 상태로는 1,000원이 맞지 않아요. 800원이면 가져갈게요. 김 사장님, 요즘 농산물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최소 900원은 해야죠. 그럼 80포기만 가져갈게요. 대신 850원으로 맞춰주세요. 아이고, 사장님이 워낙 단골이시니까요. 그럼 850원에 드릴게요. 흥정이 끝나자 선자는 작은 검정 장부를 꺼내 정확한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면서 기록하지 않은 거래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 거래처별 가격 변동까지 모든 것이 그 작은 장부 안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덮으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모아둘 땐 말없이 모으는 거지. 그 순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1998년 IMF 때의 그 혹독했던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선자는 작은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달 받아야 할 월급 대신 사장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약정서라고 적힌 그 종이를 받으며 선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공장 안다른 청소 아줌마들은 모두 그런 종이가 뭐가 중요해. 돈도 안 되는 걸 뭘 하러 챙겨라며 비웃었지만 선자는 그 약정서를 소중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약정서, 그때 다들 종이라며 비웃었지. 오전 9시쯤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딸 지은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35살의 지은은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의 가게 앞에 섰어요. 모녀의 얼굴에는 닮은 점이 많았지만 지은의 표정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온 것을 보니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상견례 얘기 좀 할게요. 선자는 손님에게 잔돈을 건네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예비시댁에서 상견례는 간소하게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좀 체면을 따지시는 것 같아요. 체면? 네. 민수 어머니가 강남에서 부티크를 운영하시거든요. 좀 그런 사교계 분위기랄까요? 평소에도 명품만 입고 다니시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런 분들이래요. 선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조용한 반응이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민수 어머니가 어제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상견례는 우리 쪽에서 모실게요. 간단히 격만 맞추면 되죠라고 하셨거든요. 격이라는 단어를 들은 선자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으며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 괜찮으시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민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뭘 못하겠니? 그런데 그 어머니 이름이 최애란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왜요? 아니야,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최애란이라는 이름, 그리고 강남 부티크라는 말이 선자의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엄마, 저는 출근할게요. 상견례 날짜는 이번 주말로 정해졌어요. 알겠어. 조심해서 가거라. 지은이 떠난 후 선자는 혼자서 가게 정리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을 맞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맴돌고 있었어요. 최애란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 정리를 마친 선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청색 봉투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20여 년 전의 약정서와 몇 가지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 약정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선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참 묘한 거야.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민수 어머니가 호텔 한식당에서 상견례 하자고 하셨어요. 장소는 신라호텔 한식당 별실이에요.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할까요? 선자는 문자를 읽고 나서 청색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결혼 준비 같아 보였지만 체면과 격이라는 단어들이 공기처럼 무겁게 선자의 마음을 눌러오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규칙은 내가 정한다. 토요일 오후 2시 신라호텔 한식당 별실은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한지 벽지로 꾸며진 전형적인 격식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원목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세팅된 찻잔들과 한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애라는 예정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샤넬 수트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모습에서는
오랜 시간 사교계에서 다져진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옆에는 37살의 아들 민수가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만남이야. 네, 어머니. 그런데 지은이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요? 지은이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하던데요. 그래, 뭐가 대단하다는 거니? 시장에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하셨는데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래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혜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리며 지은과 선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화사하게 화장을 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반면 선자는 검은색 정장에 소박한 액세서리만 착용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어머니 되겠습니다. 선자의 인사는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혜란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민수 어머니 최혜란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들어와 차와 한과를 새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아이들 얘기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민수와 지은이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결혼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지은 씨가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민수가 연애할 때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지은이도 민수 씨 만나고 나서 정말 밝아졌어요. 집에서도 늘 민수 씨 얘기만 하더라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중 혜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사를 하세요? 채소 장사를 합니다. 작은 가게지만 단골분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참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장사로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혜란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간소하게 하려고 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간소하게요? 혜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격은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혜란은 계속해서 미묘한 말들을 이어갔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람을 배경으로 봐요. 가문의 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자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친정은 왜 이렇게 초라하니? 혜란의 말이 떨어지자 별실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어머니 하며 더듬거렸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물컵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한 모금 마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남의 친정 보고 초라하다는 말, 그거 빚이지요. 혜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실이라고 하시니까 더 빚이 되는 거죠. 사실인 줄 알고 하신 말이니까. 혜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거 참, 시장 상인의 말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말을 남기고 혜란은 핸드백을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급히 따라 나가려 했지만 지은이 그를 붙잡았어요. 민수 씨,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자. 결혼이 더 중요해.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자주 안 볼 수도 있잖아. 선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지갑에서 오래된 청색 봉투를 꺼내 딸 손에 쥐어주었어요. 지은아, 혼인서약 날, 이 봉투만 나한테 다시 돌려줘. 엄마, 이게 뭐예요? 그냥 엄마가 간직하고 있던 거야. 그날 돌려주기만 하면 돼. 지은은 봉투를 받으며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돌아와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르게. 제가 나중에 따로 사과드릴게요. 선자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할 거예요. 별실을 나서며 선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규칙은 내가 정한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 후 선자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 일을 마친 후 선자는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오랜 단골들만 아는 조용한 공간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춘자 이모였습니다. 70살의 춘자 이모는 선자와 함께 수십 년간 시장 생활을 해온 절친한 사이였어요.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시장의 산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선자야,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다른 분들도 오실 거예요. 곧이어 박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기사는 선자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이였어요. 지금은 시장 근처에서 작은 운수업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의 뒤를 이어 4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섰는데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소개할게요. 박소연 변호사님이에요. 동네 법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박소연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께서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자 선자가 조심스럽게 청색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20여 년 전에 낡은 약정서와 몇 장의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1998년에 받은 약정서예요. 박소연 변호사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요. 박소연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박소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서류네요. 이 약정서 아직 유효합니다. 춘자 이모와 박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오래된 종이가? 네. 당시 사장이 급전 대신 주식과 토지 사용권을 약정했고 이후
그 회사가 재개발 SPC로 편입되면서 권리가 신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신탁이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박 기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선자 씨가 그 종이를 꼭 챙겨뒀구나. 다들 바보 취급했는데. 그런데 박소연 변호사님, 혹시 이 신탁과 관련된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소연이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이 신탁 담보가 강남 일대의 상업지구 건물 땅 일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주소가 어디죠? 강남구 청담동이에요. 현재 부티크와 상가가 들어서 있는 건물인데 명의는 최진수로 되어 있지만 실사용주는 최애란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선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춘자 이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최애란? 그 이름이 왜 익숙하지? 지은이 예비 시어머니예요. 찻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기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건물 땅이 실은 선자 씨 것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거네. 정확히는 신탁 지분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김 여사님께 상당한 권리가 있어요. 선자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혼인서약 날 이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간단해요. 사과와 존중이죠.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로펌에서는 혜란이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최혜란은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이 못마땅해서 혼인서약 때 예물과 예단 수준을 상향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혼인서약 때 예물 리스트를 다시 정리해 주세요. 친정 쪽 격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시겠어요? 좀 더 격식 있게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마음 한편에서는 상견례 때 선자가 보여준 당당함이 자꾸 떠올랐어요. 분명 평범한 시장 상인일 텐데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지은 씨 친정이 어떻든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 될 분들이에요. 민수야, 너는 아직 몰라. 결혼이라는 건 두 집안이 만나는 거야. 격이 안 맞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격이 뭐예요? 돈이에요? 학벌이에요? 혜라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체면이야. 체면보다는 존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수의 말에 혜라는 뭔가 불편한 기분을 느꼈지만 명확하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규칙이 바뀐다. 체면 말고 존중으로. 한편 지은은 결혼식 사회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서약문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싶으시죠? 두 가정의 평등이라는 내용을 넣고 싶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로요. 사회자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은은 어머니가 건네준 청색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선자는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IMF 시절의 사진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더라. 돈을 알면 사람이 달라져. 선자는 딸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혼인서약까지 일주일,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서약 하루 전 웨딩홀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홀 안에는 하얀 꽃들과 리본으로 장식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지은과 민수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입장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하시면 됩니다. 좀 더 천천히 리듬에 맞춰서요.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수의 팔짱을 끼며 걸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정식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실감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견례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헤란이 웨딩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헤란은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꽃 장식을 프리미엄급으로 바꿔주세요. 사진이 남아야 하니까 제대로 해야겠어요. 부인, 이미 계약하신 패키지도 충분히 고급스러운데요. 아니에요. 더 화려하게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추가로 낼 테니까. 웨딩홀 플래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헤라는 또 다른 직원에게도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신부 측 하객 좌석 배치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준비해 두고요. 헤란의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당했던 수모를 웨딩홀 장식으로라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웨딩홀 입구 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가 오래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자는 평소 시장에서 입던 옷과는 다른 단정하지만 품이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란의 화려한 명품 옷차림과 비교하면 소박해 보였어요. 선자는 천천히 홀을 둘러보며 걸어 다녔습니다. 꽃 장식의 배치를 살펴보고 좌석 배열을 확인하고 무대의 높이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 두려는 것처럼 차근차근 둘러보았습니다. 헤란이 선자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네, 미리 와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장식은 어떠세요? 프리미엄급으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선자는 화려한 꽃 장식들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장식은 화려한데 말은 싸구려로 하셨지요. 헤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견례 때 하신 말씀 말이에요. 친정이 초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르죠. 헤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 상인의 언어는 정말 거칠군요. 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헤란에게 조용히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등기부등본과 신탁 원장의 일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헤라는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자신의 부티크 건물과 관련된 서류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최혜란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요? 간단한 자료예요. 제가 준비해 둔 것들 중 일부죠. 선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헤라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내 말은 간단해요. 내일 내 딸 앞에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결혼 뒤에는 두 집이 동일한 생활비 지원과 돌봄 약속을 혼인서약에 넣읍시다. 헤란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협박인가요? 조건이지요. 선자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계속 말했어요. 안 하시면 당신이 초라하다고 여긴 이 친정이 내일 당신 건물의 임차인들 앞에서 초라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줄 겁니다. 헤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건물의 임차인들이라는 말에 뭔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당신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만큼은 알고 있어요. 1998년에 받은 약정서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헤라는 1998년이라는 연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IMF 시절이었고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때였어요. 헤란의 남편도 그때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에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청소했던 공장이 지금 당신 건물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헤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건물 임대 사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존중이에요. 내 딸을 존중하고 우리 가족을 존중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존중을 원하는 거예요. 선자는 말을 마치고 헤란을 지나쳐 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헤란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리허설을 마친 지은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헤란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자가 보여준 서류들이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내일 정말로 임차인들 앞에서 뭔가 발표할 계획인지 걱정이 되었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정말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어머니도 좋은 분이시니까 서로 잘 지내셨으면 해요. 헤라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일 혼인서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선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소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공개하실 건가요? 상황을 봐서 결정할 거예요. 사과를 한다면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혼인서약을 하루 앞두고 두 가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인서약 당일 아침, 웨딩홀은 분주한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플로리스트들이 마지막 꽃꽂이를 정리하고 음향 담당자들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홀 안은
점점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은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화장 손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어제 밤부터 계속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건네준 청색 봉투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는데 지은은 그것을 바라보며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은 씨, 긴장하지 마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어제 어머니와 혜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신랑 대기실에서는 민수가 턱시도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란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어젯밤 선자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혜란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자가 어제 보여준 서류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정말로 뭔가 벌어질 것인지 걱정이 되었어요. 오후 2시 혼인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양쪽 가족의 친척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모여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계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름다운 두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며 지은과 민수가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은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자 사회자가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랑 어머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혜란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랑 민수의 어머니 최혜란입니다. 혜란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격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순간 혜란은 갑자기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격이 있어요. 예단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맞춰야 하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객석 뒤쪽에서 선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청색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지은을 향해 손짓을 하며 봉투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선자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기 시작했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약정서와 여러 장의 공식 서류들이었습니다. 신탁원본 사본, SPC 지분증서, 토지 사용권 양도 확약서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선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과는 지금이 좋겠습니다. 혜란이 마이크를 든 채로 웃음기 없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식장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등기소 직원 2명, 구청 재개발과 직원 1명, 그리고 지역 신문사 기자 2명이 들어섰어요. 그들은 조용히 뒤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변호사가 객석에서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개가 아닙니다. 다만 사실 확인은 필요하죠.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결혼식에서 웬 공무원들이? 저 서류들이 뭔가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헤라는 마이크를 잡은 채로 서 있었지만 점점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기소 직원들과 재개발과 직원이 온 것을 보니 선자가 어제 보여준 서류들이 정말 공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결혼식장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이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내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왜 내 결혼식에서 이래? 나 체면 세우고 싶었다고. 지은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더 큰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체면보다 더 큰 걸 지켜야 해서. 헤라는 결국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웨딩홀 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예식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민수는 그런 지은을 위로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청색 봉투를 다시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 웨딩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꽃 장식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하객들은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돌아간 지 오래였어요. 홀 안에는 선자와 지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물로 화장이 다 번져 있었어요. 선자는 딸 옆에 조용히 앉으며 가방에서 작은 물티슈를 꺼내 지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지은이 어렸을 때처럼 부드럽게 닦아주는 손길이었어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미안해, 지은아. 선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뭔가 설명해 줄 게 있어. 선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의 낡은 기계였지만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선자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잡음과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월급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대신 이 약정서로 나중에 회사가 살아나면
땅과 지분으로 갚겠습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잖아요. 손이 너무 얼어서 도장을 제대로 못 찍겠네요. 이렇게라도 음성으로 확인해 두겠습니다. 김선자 여사님, 1998년 12월 15일 월급 대신 토지 사용권과 주식 지분을 약정합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선자는 카세트를 끄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겨울이었어. 내가 중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기억 못할 거야. 그때 IMF가 터져서 나라 전체가 난리였잖아. 선자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그때 작은 공장에서 청소 일을 했거든. 월급이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입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을 못 준다는 거야.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지금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점점 궁금해졌어요. 사장이 그때 손이 얼어서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하면서 음성으로라도 확인을 남기자고 했어. 다른 청소 아줌마들은 다 그런 종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비웃었지만 엄마는 왜인지 그 약정서를 버릴 수가 없었어. 선자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신탁으로 넘어가며 진짜가 됐어. 그 회사가 재개발 SPC로 편입되면서 약정서에 적힌 권리들이 실제 부동산과 연결된 거야. 그럼 민수 씨네 건물이 그 신탁 담보 중 일부가 혜란 씨 건물 땅이야. 명의는 처남이지만 실제 사용주는 혜란이고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한 푼도 남의 피를 안 먹었어.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하지만 선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말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내가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어.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왜 말 안 했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실 줄 알았으면. 그리고 오늘 사과받으려던 이유는 돈이 아니야. 존중이야. 선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란 씨가 우리를 초라하다고 했을 때 그건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해서 초라한 거였어. 돈이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수와 사귀면서 느꼈던 혜란의 미묘한 시선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부담감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존중받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한참을 조용히 있던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혼인서약문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엄마 말대로 조건을 넣을 거예요. 평등과 돌봄의 균형을.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혼인서약문을 다시 쓰고 싶어요. 곧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새로운 혼인서약을 하자. 선자는 딸의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오늘 너무 심하게 했지? 아니에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음 결혼식에는 정말 축하받는 결혼식이 될 거예요. 두 가족이 서로 존중하는. 선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존중받는 결혼이 제일 중요해. 웨딩홀을 나서며 선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딸에게는 아픈 기억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은도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뭔 일이 있어도 서로 얘기해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밤늦은 거리를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한편 집에 돌아간 민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먼저 존중해야 해요. 헤라는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자가 보여준 당당함과 품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너무 심했나? 어머니, 이제라도 사과하시면 돼요. 진심으로.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헤란의 부티크 건물 로비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때라면 쇼핑을 나온 고급스러운 손님들로 가득했을 텐데 오늘은 건물 임차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1층 카페 사장, 2층 화장품 가게 사장, 3층 의류 매장 사장까지 총 10여 명의 임차인들이 로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박소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나자 임차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소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차인 여러분들께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혹시 임대료 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올렸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소연이 등기부등본과 신탁원장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사용권 중 일부는 과거 약정에 따라 김선자 신탁에 귀속됩니다. 현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신탁조항 위반 소지가 큽니다. 카페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선자가 누구인데요? 1998년 당시 이 건물 부지와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받으신 약정서가 현재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임차인들의 시선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임대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높았어요. 화장품 가게 사장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낸 임대료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일방적인 인상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 조항에 따르면 임대료 변경 시 해당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헤란이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로비에 모인 임차인들과 변호사를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소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란님. 임차인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서류들을 훑어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제 선자가 보여준 그 서류들이
정말 공식적인 것이었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임차인들의 시선이 혜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고압적이었던 혜란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그때 로비 입구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민수야, 너는 왜 여기에?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는 임차인들과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 앞에 서서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사과하세요. 뭐라고? 지은이 어머니께 사과하시고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집안이 평등하게. 혜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이냐? 저는 가정의 편이에요. 두 가정이.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혜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임차인들은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란과 관련된 다른 집안과의 갈등이 자신들의 임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정적을 깨고 로비 입구에서 선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자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임차인들은 이 사람이 바로 김선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르신. 선자가 혜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람을 배경으로 보지 말고 사람 자체로 봅시다. 그게 체면보다 비싼 값입니다. 혜란은 선자의 말을 들으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상견례에서 초라하다고 했던 말, 결혼식에서 격을 운운했던 말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김 여사님,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로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차인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란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사과해 본 적이 없는 혜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선자는 혜란의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네요. 그 순간 지은이 준비해온 새로운 혼인 서약문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민수와 함께 다시 작성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두 가정의 돌봄과 생활비, 명절 방문, 간병 책임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며 상대 집안에 대한 모욕을 금합니다. 위반 시 부부 공동명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지은이 서약문을 읽자 로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차인들이 먼저 박수를 쳤고 곧 로비 전체에 따뜻한 박수 소리가 퍼졌어요. 카페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배워야겠네요. 서로 존중하는 거 말이에요. 화장품 가게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존중해야죠. 박소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임대료 관련 문제도 앞으로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혜란이 임차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겠어요. 임차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이렇게 해결될 줄은 몰랐어요. 선자는 혜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혜란도 선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로비 안에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8챕터 결말 변화된 세계, 치유의 서약. 한 달 후, 동네 재래시장은 평소와 같은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채소 가게 앞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IMF 세대 장학금 안내라고 적힌 소박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현수막이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어요. 선자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나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배추와 물을 가지런히 놓고 물을 뿌려 신선함을 유지하며 가격표를 정확히 적어 놓았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선자의 표정에는 한결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 이 장학금이 정말이에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현수막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IMF 때문에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해서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그 아이들도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손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자의 마음씨에 대한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지은과 민수가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왔는데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밝은 모습이었어요. 특히 지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도 선자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민수의 인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어서 와라. 오늘 웨딩 촬영 끝났니? 네, 방금 끝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지은은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한복집에서 찍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사진들이었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정감 넘치는 시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은 훨씬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예뻤나? 선자는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딸의 진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혜란 어머니도 오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시장에? 네,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자는 조금 놀랐지만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란이 먼저 시장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정말로 혜란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 시장에 와보는 혜란은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선자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혜란은 시장의 분위기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것뿐이에요. 혜란은 가게 앞에 걸린 장학금 현수막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받으면 되는 거죠.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헤라는 선자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려는 선자의 마음가짐에 감동받았어요. 김 여사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도움이요? 네, 장학금 일이든 뭐든.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선자는 헤란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함께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좋죠. 오후 4시 시장 한복집에서는 지은과 민수의 소박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대신 정겨운 한복집에서 비싼 꽃 장식 대신 시장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소박한 꽃으로 꾸민 공간이었어요. 하객들은 시장 상인들과 양가의 가족, 친구들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자리였어요. 사회를 맡은 시장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든 날이기도 해요. 지은과 민수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혼인 서약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은이 또렷한 목소리로 서약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정의 돌봄과 생활비, 명절 방문, 간병 책임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며 상대 집안에 대한 모욕을 금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의 박수가 특별히 크게 들렸어요. 혼례가 끝난 후 선자와 헤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가 어머니가 같은 크기의 꽃 코사주를 달고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려?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존중이 뭔지요. 선자는 헤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보는 거요. 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선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 존중은 내가 먼저 줄 때 돌아오는 거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셔서. 해가 지면서 시장에는 저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시장 스피커에서는 김광석의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오늘만큼은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선자는 가게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장학금 현수막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존중은 최고의 예단이다. 그날 밤 시장은 평소보다 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